매일 우리 식당만 쳐다보고 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 계셔서 우산을 씌워드렸죠. 국밥을 드렸더니 손으로 떠먹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건물주가 술 취해 들이닥쳤습니다. 야, 거지 새끼. 당장 꺼져. 국밥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노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음 날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대가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40명의 경호원이 일제히 내렸죠. 한 남자가 가게로 뛰어들어와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 노인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오후 2시 강남 한복판 뒷골목, 낡은 간판, 순이민의 국밥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홀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죠. 텅 빈 테이블 위로 파리 몇 마리만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주방 앞에 서 있던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벽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인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죠. 바로 3개월 전 세상을 떠난 진우의 어머니 김수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신 이 가게를 제가 이렇게... 그때였어요. 강.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덩치 큰 남자 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50대 남자, 온몸에서 돈 냄새를 풍기는 그가 바로 건물주 박만수였죠. 야, 김진호. 아직도 여기 있네.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진우가 황급히 앞으로 나섰어요. 박 사장님, 제발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더 시간을... 시간? 크크크. 3개월 전부터 밀린 월세가 얼만데? 지금 시간 타령이야. 3일이다. 딱 3일. 안 나가면 강제 철거 들어간다. 박만수가 손가락을 딱 튕기자 뒤에 있던 용역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쾅! 쿵! 테이블이 뒤집히고 의자가 나뒹굴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죠. 그만하세요, 제발. 진우가 용역 한 명 앞을 막아섰지만 그는 거칠게 진우의 가슴을 밀쳤어요. 킁! 진우가 벽에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박만수가 벽에 걸린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멈춰섰답니다. 그리고는 비웃는 표정으로 사진 액자에 손을 뻗었죠. 이것도 3일 후엔 쓰레기통 직행이겠는걸.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진우가 있는 힘껏 달려가 박만수 앞을 막아섰어요. 떨리는 두 손으로 어머니 영정을 꽉 감싸 안았죠. 봐라 이 꼴을. 3일이다 김진우. 3일 후 안 나가면 이 사진도 네 추억도 다 쓰레기가 된다. 박만수가 비웃으며 손을 털었어요. 그리고는 용역들을 데리고 유유히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바닥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뒤집힌 테이블에서는 간장 냄새가 진동했죠. 진우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씩 주우며 고개를 들어 어머니 영정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하죠? 밤 9시 서울 뒷골목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순이민의 국밥 가게 안에서는 진우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오늘도 손님은 몇 명 오지 않았어요. 설거지할 그릇도 고작 5개. 진우는 한숨을 쉬며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그때였어요. 창문 밖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우가 고개를 들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는 순간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거기 폭우 속에 한 노인이 서 있었거든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빗물에 흠뻑 젖은 채 가게 안을 말없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구멍난 운동화에서는 물이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고 누더기처럼 된 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진우는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다가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앞만 응시할 뿐이었죠. 빗물이 노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떨리는 손은 품속의 검은 비닐봉지를 꽉 껴안고 있었어요. 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거지까지. 한숨을 쉬며 다시 설거지대로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어요. 노인의 눈빛이 진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가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노인의 눈빛은 너무나 애절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진우의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우는 결국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빗속에서 떨고 있는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감기 듭니다. 그런데 노인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가게 앞만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죠. 마치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요. 진우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우산을 챙겨 나왔어요.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려는 순간 노인이 갑자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 아니, 안 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노인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비 맞으시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시죠. 진우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놀랍게도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답니다. 천천히 노인을 이끌어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문지방을 넘는 순간 노인의 온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초점 없는 눈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는 노인. 진우는 얼른 노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갑자기 벽면 한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벽을 향해 뻗었습니다. 수님이 벽을 쓰다듬으며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진우의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수님이라니 그건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진우는 노인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배고프시죠? 국밥 끓여드릴게요. 노인은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육수를 붓고 고기를 썰어 넣었죠. 어머니가 평생 끓이던 그 맛, 그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몇 분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노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드세요.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고요. 그런데 노인은 숟가락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두 손을 그릇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뜨거운 국물을 손으로 떠서 후루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숟가락.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노인은 허겁지겁 밥을 입에 쑤셔 넣으며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거든요. 짐승처럼 먹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엔 뭔가 간절한 게 서려 있었어요. 마치 50년 묵은 갈증을 해소하듯 정신없이 국밥을 먹어치웠죠. 그런데 갑자기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물을 머금은 채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10초가 흘렀습니다. 식당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만큼 고요해졌어요. 진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이 맛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님이 국밥이야.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님이라니 그건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노인은 숟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아, 미안하다. 미안해. 노인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본 진우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노인은 계속해서 국밥을 먹으며 울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찾은 고향의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요. 진우는 조용히 물 한 컵을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 취한 박만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죠. 야, 김진우. 장사 접으라니까 웬 거지를 들였어? 진우는 황급히 박만수 쪽으로 다가갔어요. 사장님, 조용히 좀. 조용히? 내 건물에서 냄새나는 놈이 밥 먹고 있는데? 박만수는 진우를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노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박만수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눈물만 흘리며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야, 거지 새끼. 당장 꺼져. 내 건물에서 구걸하지 말고. 진우가 급히 박만수 앞을 막아섰지만 박만수는 힘껏 진우를 밀쳤어요. 진우가 뒤로 휘청거렸고 그 사이 박만수는 노인 앞에 놓인 국밥 그릇을 손으로 휙 쳐버렸습니다. 과당 국밥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밥알과 고기가 바닥에 흩어졌죠. 사장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거지한테 밥 주는 것도 장사냐? 병신 같은 새끼. 내일까지 나가. 안 그러면 강제로 쫓아낼 거야. 박만수는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노인은 바닥에 엎질러진 국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박만수가 노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더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 이 냄새나는 늙은이.
여기가 무슨 쓰레기장이야? 노인은 휘청거리며 끌려가면서도 품속에 꼭꼭 숨긴 검은 비닐봉지만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두 팔로 가슴에 꽉 껴안은 채 온몸으로 그걸 지키려고 했죠. 진우는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으세요. 어르신 다치십니다. 진우가 황급히 달려가 박만수를 막아섰어요. 하지만 박만수는 비웃기만 했죠. 닥쳐. 너도 3일 후면 쫓겨날 주제에 뭘 나대는 거야? 그러더니 노인을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노인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무릎을 세게 떠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죠. 하지만 노인은 쓰러지면서도 그 비닐봉지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바닥에 부딪혔는데도 두 팔로 그걸 감싸 안은 채였어요. 박만수는 그런 노인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가 그리 아까운 게 들었나? 궁금하네. 그리고는 노인의 품에서 비닐봉지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박만수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놀랍게도 그 힘이 보통이 아니었죠. 이 미친 새끼가 손 놔. 박만수는 깜짝 놀라며 노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노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 수님이 건드리지 마. 그 말에 박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박만수는 노인의 품을 발로 걷어찼어요. 우, 노인이 신음을 내며 뒤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검은 비닐봉지가 찢어지면서 바로 그때였어요. 박만수가 노인의 비닐봉지를 낚아채며 바닥에 내던졌죠. 찢어진 비닐봉지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이 빗물 고인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죠. 노인이 짐승 같은 속도로 몸을 날려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뭐야 그게? 고물 사진이나 가지고 다니나? 노인은 사진을 품에 꽉 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조각 하나였어요. 찢어진 비닐봉지에 걸려서 떨어진 거였죠. 진우가 그걸 주워들고 자세히 보는 순간 숨이 쉰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 일부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이 입고 있는 앞치마가 보였는데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그 앞치마는 가계벽에 걸린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속 앞치마와 똑같았어요. 하얀 바탕에 파란 줄무늬가 들어간 그 앞치마요. 설마 어머니? 야, 김진우, 넌 뭘 보고 있어? 진우는 황급히 사진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만수는 휙 하고 노인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 순간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꼭 껴안으며 중얼거렸죠. 안 돼. 내 수님이. 시끄러. 이딴 고물 사진. 박만수는 짜증스럽게 노인의 손을 붙잡고 사진을 빼앗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노인의 멍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던 그 눈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하더니 마치 맹수의 눈빛처럼 변한 거예요. 노인은 양손으로 박만수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악! 이 새끼 힘이. 박만수는 비명을 질렀어요. 손목이 빠지는 것 같은 통증에 얼굴이 일그러졌죠. 노인의 악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내 수님이 건드리지 마라.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위압감이 느껴지는 음성이었죠. 박만수는 손목을 빼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미친 노인. 놔. 손목 부러지겠어. 진우도 깜짝 놀라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멍한 눈으로 헤매던 노인이 갑자기 이렇게 강한 힘을 보여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노인은 박만수의 손을 힘껏 부리쳤습니다. 박만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요. 노인은 사진을 품에 꽉 끌어안으며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아까 그 날카롭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초점 잃은 눈으로 돌아갔어요. 바로 그 순간 박만수가 강태산 회장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이 미친 노인네가 감히 나한테 손을 대? 강태산 회장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죠. 그 순간 진우가 벌떡 일어나 박만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박만수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뭐?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거지 주제?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닥쳐. 내가 뭘 어쨌는데? 이 노인네가 먼저 시비 걸었어. 너도 같이 당하고 싶어? 박만수는
진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3일 후 너 쫓겨나면 후회할 거야.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빌어도 소용없을 테니까. 그 말에 진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당신 같은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레기예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박만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감히 나한테. 진우는 한 발짝 더 나아가며 박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장 나가세요. 내 가게에서. 박만수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가게? 하하하, 웃기고 있네. 3일 후엔 내 가게야. 내 건물이라고. 진우가 박만수의 멱살을 확 잡아당겼어요. 나가라고요. 박만수는 진우의 기세에 눌려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좋아, 좋아. 내일 두고 보자. 개처럼 쫓겨날 준비해라. 박만수는 진우를 노려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문을 발로 세게 차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박만수가 문을 박차고 나간 뒤 식당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어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사진 한 장을 꽉 쥔 채 작게 떨고 있었죠.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지만 노인은 진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미안해, 미안해.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님이라는 이름, 그건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진우는 재빨리 노인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제가 사진 좀 봐도 될까요? 노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사진을 가슴에 꽉 껴안았어요. 마치 누군가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진우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아까 죽게 합한 그 사진 조각을 꺼냈죠. 손바닥만 한 작은 조각이었지만 진우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벽 쪽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어머니 김수님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죠. 진우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치마의 꽃무늬 똑같았어요. 미소 짓는 얼굴 각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귀에 걸린 작은 귀걸이까지도요. 진우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 사진이야. 진우는 떨리는 다리로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냐고요? 노인은 진우를 보지도 않은 채 품에 안은 사진만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내 스님이, 내가 사랑한 스님이. 다음 날 아침 7시, 진우는 노인을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조심스럽게 모셨어요. 낡은 이불을 깔고 담요를 목까지 덮어드리면서 말을 건넸죠. 할아버지, 조금만 쉬세요. 제가 아침 준비하고 올게요. 노인은 피곤한 듯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방문을 살며시 닫고 주방으로 향하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가게 앞을 가득 채웠죠. 진우는 급히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솟을 뻔했어요. 노란색 포크레인 한 대가 가게 바로 앞에 우뚝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검은 옷을 입은 용역들이 30명도 넘게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포크레인의 거대한 삼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모습이 마치 단두대처럼 보였답니다. 김진우, 당장 나와. 숨어봤자 소용없어. 박만수가 용역들 한가운데서 팔짱을 낀 채 비웃듯 외쳤어요. 진우는 이를 악물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순간 용역들이 일제히 진우를 둘러쌌죠. 사방이 막힌 채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부로 이 가게는 끝이다. 깨끗하게 정리해줄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 3일도 안 됐잖아요. 닥쳐. 나한테 대든 대가야. 약속? 그딴 거 지킬 것 같아? 박만수가 손가락을 튕기자 포크레인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시동을 걸었어요. 쿠르릉, 쾅쾅! 엔진 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포크레인의 삼날이 천천히 들어올려지면서 진우의 가게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죠. 안 됩니다. 이건 어머니 가게예요. 제발! 진우가 앞으로 뛰어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역들, 저 새끼 끌어내. 방해되게 하지 마. 박만수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역 5명이 순식간에 진우에게 달려들었어요. 진우의 양팔과 어깨를 거칠게 붙잡으며 뒤로 끌어당겼죠. 놔라고. 진우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5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진우의 팔을 붙잡고 막 끌어내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갑자기 웅장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부르릉, 부우웅. 저음으로 깔리는 그 소리는 마치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골목 전체를 진동시켰어요. 용역들의 손이 멈췄고 박만수도 고개를 돌렸죠. 진우와 미영,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입구, 아침 햇살을 받으며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차체가 햇빛에 반짝이는 게 이건 그냥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권력 그 자체 같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차량 뒤로 똑같은 검은 세단이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총 10대의 차량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마치 대통령 행차라도 하는 것처럼요. 10대 차량이 골목을 가득 메우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용역 깡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차가 저렇게 많이? 박만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뭐 하는 놈들이야? 누가 감히 내 일에? 그 순간 10대의 차량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동시에 정차하더라고요. 앞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이 내렸어요. 선글라스를 낀 그의 모습은 딱 봐도 전문가의 포스가 풍겼답니다. 그러더니 뒤 차량들에서도 우르르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1명, 2명이 아니라 각 차량마다 4명씩 내리더니 순식간에 골목이 검은 양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총 40명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일렬로 정렬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대기업 회장님이라도 모시러 온 것 같았죠. 용역 깡패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으스대던 놈들이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진우도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한 명이 대열 사이를 가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에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죠. 경호원 리더는 차가운 시선으로 용역들을 쭉 훑어보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박만수입니까? 박만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저 압도적인 분위기에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거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나인데 당신들 누구야? 감히 남의 일에? 태성그룹 경호실입니다. 태성그룹, 그 이름이 떨어지자마자 박만수와 용역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태성그룹이라면 이 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대기업이잖아요. 박만수는 자신이 건드린 게 누군지 깨닫고는 온몸이 굳어버렸답니다. 지금부터 이 구역 전면 통제합니다. 리더가 손을 가볍게 들자 뒤에 도열해 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와, 그 모습이 정말 군대 특수부대처럼 정확하고 빠르더라고요. 용역 깡패들이 허둥대며 반항하려고 했지만 경호원들의 차가운 눈빛 하나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봐. 우리가 누군지 알아? 경호원들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확한 동작으로 용역들의 팔을 꺾고 바닥에 무릎 꿇리고 제 앞에 나갔죠. 30초, 딱 30초 만에 30명이 넘는 용역 깡패들이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장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어요. 잠깐.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감히 누굴? 입 닥치십시오. 리더의 한마디에 박만수는 그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목소리엔 협박도 위협도 없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뒤에 서 있던 검은 벤치의 뒷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년 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퇴 안경을 쓴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태성그룹 비서실장 최 비서였습니다. 최 비서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재빠른 걸음으로 순이민의 국밥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히 들어왔어요. 바로 최 비서였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가게 안을 날카롭게 훑어봤습니다. 여기는 진우가 말을 걸려 했지만 최 비서는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안쪽 방을 향하고 있었죠. 최 비서는 진우를 스쳐 지나가며 방문을 향해 뛰다시피 했습니다. 철컥 방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담요를 덮고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최 비서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노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1년 365일을 찾아 헤맨 그 얼굴이었죠. 최 비서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노인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가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예회장님, 강태산 회장님, 최 비서의 목소리가 완전히 메어버렸어요. 1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40명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원 가게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을 뵙습니다. 4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졌어요. 그 광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진우는 충격에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 강태산 회장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박만수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덜썩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태성그룹 회장?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방 안에서 최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최 비서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최 비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비서실장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최 비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년 전 회장님께서 산책 나가셨다가 실종되셨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국을 뒤졌습니다. 경찰, 사설탐정,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정말 강태산 회장님이세요?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태성그룹 창업주이십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강태산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박만수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욕을 해댔는지 깨달은 거예요. 최 비서가 진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입니다. 그 순간 최 비서가 진우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의 경호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우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바로 그때 밖에서 경호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비서실장님, 언론사들이 몰려옵니다. 방송사 취재 차량이 벌써 3대나. 최 비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통제해. 회장님 건강이 우선이다. 강태산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황급히 다가갔죠. 비서실장이 급하게 회장님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천천히 일어나세요. 강 회장은 흐릿하던 눈빛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르신, 아니 회장님. 강 회장이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제 국밥을 끓여준 목소리가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1년 동안 치매로 헤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 돌아온 모습이었죠. 그 맛.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그 맛이었네. 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끓이던 국밥입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듯 모서리가 달아있었죠.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진우에게 내밀었어요. 이분이 자네 어머니인가? 진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이 역시 수님이었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비서실장도 그 광경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데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박만수가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그 거만하고 건방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회장님, 저 박만수입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앞을 막았었어요. 하지만 박만수는 경호원들을 밀어내려고 발버둥을 쳤죠. 비켜! 나 이 건물 주인이야. 내가 이 가게 건물주라고. 최 비서가 잠시 강 회장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여보내라. 경호원들이 옆으로 비켜서자 박만수는 무릎으로 기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바지는 먼지투성이가 됐고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어요. 박만수는 곧장 강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지금은 완전히 애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어제 일은 정말 실수였습니다. 제가 회장님이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진우가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실수요? 어르신 멱살 잡고 발로 찬 게 실수예요? 박만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그건 제가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제 술 냄새 안 났는데요? 멀쩡하게 협박하시던데요? 박만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강 회장이 차가운 눈으로 박만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박만수는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비서실장. 예, 회장님. 강 회장이 박만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놈은 그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걸렸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마치 쓰레기를 보듯 차갑게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 순간 박만수가 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하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냉정하게 명령했죠. 내 눈앞에서 치워. 최 비서가 재빠르게 손짓을 했어요. 그러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 2명이 순식간에 진입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망설임 없이 박만수의 양팔을 꽉 붙잡았어요. 안 돼. 놔줘. 회장님, 제발. 박만수가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몸이 바닥에 질질 끌리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강 회장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거죠. 이럴 수 없어. 내가 건물주라고. 건물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최 비서가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 이자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 잠시 후 또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세무조사 즉시 들어가고 대출 회수 진행, 불법 건축 여부까지 전부 뒤져.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회의에서 업무 지시를 하듯 담담하게 진행했죠. 박만수의 비명소리가 복도로, 계단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30분 뒤 박만수 건물 앞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일제히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정장 차림의 세무서 직원들이었죠. 손에는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들고 단단히 각오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박만수는 사무실에서 막 담배를 피우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세무서 직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박만수 씨,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권한으로? 국세청 조사 영장입니다. 최근 5년 치장부,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전부 제출하십시오.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부? 5년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죠. 임대료 탈세, 가짜 계약서, 현금 거래로 빼돌린 돈까지 다 들통날 판이었거든요. 이건 분명 누군가 고의로.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건 은행 대출팀이었죠. 박만수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답니다. 여보세요? 박만수 고객님, 귀하의 건물담보대출 15억 원, 즉시 상환하십시오. 뭐? 갑자기 왜?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본사 지시사항입니다. 담보가치 재평가 결과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상환 안 하시면 건물 경매 들어갑니다. 일주일? 15억을 어떻게? 전화를 끊기도 전에 이번엔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만수 씨 맞으시죠? 귀하 소유 건물에 불법 증축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구청으로 출석하십시오. 불법 증축? 그건 10년도 더 된 건데 왜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옥상 불법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건축법 위반 사항 총 8건입니다. 박만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게 다 강태산이 시킨 거지? 그 늙은이가. 박만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세무서 직원들은 묵묵히 서류를 뒤지고 은행은 독촉 문자를 보내고 구청은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건물 1층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섰죠. 박만수 씨 계십니까? 나야. 왜? 폭행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임의 동행 거부하시면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폭행? 누굴 때렸다고? 어제 오후 3시 12분 이 건물 앞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한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박만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강태산 회장을 밀쳤던 장면이 순식간에 떠올랐죠. 그 모든 게 CCTV에 찍혔다니. 아니 그건 그냥 살짝. 손목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차가운 수갑이 박만수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그의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경찰관들이 박만수를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자 건물 앞엔 어느새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동안 박만수한테 시달렸던 세입자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 상인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답니다. 저 양반이 수갑 찼네. 드디어 저 악덕 건물주 잡혔구만. 잘됐다. 우리 월세 올려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맨날 협박하고 돈만 뜯어가더니.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순식간에 박수 소리가 건물 앞을 가득 채웠죠. 잘됐다. 악덕 건물주.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국밥 냄새가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진우는 강 회장을 안쪽 자리로 모시고 테이블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강 회장은 낡은 가게 벽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네 어머니 김수님 씨 맞나?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랬군. 그렇게 가셨구먼. 진우는 강 회장의 떨리는 어깨를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죠. 자네 안게.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지. 강 회장은 낡은 테이블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였네. 이 골목에서 막노동하며 끼니도 못 챙기던 시절이었지. 진우는 숨죽이고 강 회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했어. 어떤 날은 이틀씩 굶기도 했고. 강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수님이가 날 봤나 봐. 어느 날부터 매일 국밥 한 그릇씩 챙겨주더군. 돈은 나중에 주라고, 지금은 배부터 채우라고 하면서 말이야. 어머니가 그러셨군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네. 하지만 수님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굶어 죽으면 누가 돈 갚나요? 어서 드세요 하면서 매일같이 국밥을 내왔지.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어요. 그렇게 6개월을 먹었네. 수님이 덕분에 기력을 차리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지. 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하지만 내 집안이 반대했네. 가난한 국밥집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혼인해야 한다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결국 수님이를 떠났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집안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비겁했지. 정말 비겁한 놈이었어. 회장님, 10년 후 사업으로 성공하고 나서 이곳을 찾아왔네. 수님이한테 사과하고 보상이라도 하고 싶었어.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후였지. 자네 아버지와 행복하게 사시더군. 배불뚝이 임산부 모습으로 가게를 나르고 계셨어.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냥 돌아섰네. 이미 늦었으니까.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으니까. 강 회장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못 만났네. 이 골목을 지날 때마다 가게만 멀리서 바라봤지.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 그러셨군요. 어머니는 끝까지 이 가게를 지키셨습니다. 치매 걸리고 나서 기억이 하나둘 사라져갔네. 가족도 사업도 모든 게 희미해졌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골목만큼은 생생했지.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쓰다듬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곳을 찾은 것 같아. 순임이가 있는 이곳으로 말이야. 강 회장이 조용히 최 비서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서류 가져왔나?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최 비서가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봉투를 꺼내 강 회장에게 건넸죠. 강 회장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는 천천히 진우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밖에. 이게 뭡니까? 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간신히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는데요. 메뉴에 있던 건물 등기 권리증을 보는 순간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이건 이 건물 전체 잔해고야.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건 태성 푸드 계열사 입점 계약서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건물 등기 권리증, 소유권 이전 계약서, 그리고 태성그룹 프리미엄 식자재 공급 계약서까지 손에 쥔 서류가 무게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죠. 너무 과합니다. 저는 그냥 국밥 한 그릇 대접했을 뿐인데요. 강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국밥값이네. 50년치 국밥값. 그리고 순임이에 대한 내 빚이기도 하고. 진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자리가 이제는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수표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손을 뻗었을 금액이었지만 진우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 회장님을 마주 봤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못 받겠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왜인가?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니라면요. 돈보다는 마음을 받으셨을 겁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냥 이따금 찾아와서 국밥 드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어머니가 바라셨던 거예요. 그 말에 강 회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강 회장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자네 어머니 닮았군. 진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건 어떤가? 내 양아들이 되어주게. 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옆에 서 있던 최 비서도 깜짝 놀라 회장님을 쳐다봤답니다. 강 회장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난 자식이 없네. 평생 일만 했지. 가정도 꾸리지 못했고. 진우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자네 같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해서 진심이네. 최 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네. 그냥 국밥이나 끓여주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1년이 흘렀어요.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골목 안 작은 국밥집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새벽 6시 따스한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골목 입구부터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낡고 발에 있던 간판 대신 깔끔한 나무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거든요. 순이민의 국밥, 따뜻한 갈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간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작은 문구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답니다. 태성그룹이 지원합니다. 간판 아래로 시선을 내리니 가게 앞에 빨간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어르신 무료 급식,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 11시가 되자 가게 앞에 어르신들이 하나 둘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온 할머니 부부, 혼자 오신 어르신들까지. 가게 문이 열리고 깔끔한 흰색 앞치마를 두른 진우가 환한 미소로 어르신들을 맞이했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국물 진하게 끓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리모델링된 가게 내부는 이전보다 훨씬 넓고 깔끔해졌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만큼은 그대로였어요. 진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어르신 앞에 내려놓았답니다. 사장님, 국밥 정말 맛있어요. 매일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밥도 더 드릴 수 있어요. 가게 안쪽에서는 미영을 포함한 직원 3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명은 주방에서 국밥을 담고 다른 한 명은 김치와 깍두기를 리필하고 미영은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건 없는지 살피며 홀을 돌아다녔답니다. 할머니, 국물 더 드시겠어요? 제가 더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경우가 드문데. 가게가 활기차게 돌아가는 동안 한쪽 벽면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깔끔하게 액자에 담긴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거든요. 왼쪽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산 회장 사진, 그리고 오른쪽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진우 어머니의 사진이었답니다. 두 사진 모두 흑백이었지만 그 속의 미소만큼은 따뜻한 색깔로 느껴졌어요. 사진 아래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답니다. 사랑은 맛으로 기억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문이 활짝 열렸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차기 시작했고 가게 안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입구로 말끔한 양복을 입은 강태산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은발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손님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분 태성그룹? 맞아. 뉴스에서 봤어? 강태산 회장 아니야? 여기 왜 오신 거야? 이런 동네 국밥집에. 강태산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단골입니다. 편하게 계세요. 진우가 주방에서 뛰어나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아범아, 국밥 한 그릇 다오. 오늘따라 수님이 국밥이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더구만.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진우는 주방으로 달려가 정성껏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에 파를 썰어 넣고 고기를 알맞게 삶아 담고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살짝 뿌렸죠. 어머니 수님이 평생 지켜온 그 레시피 그대로였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강태산 회장 앞에 놓였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떠마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수님이 맛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전 그 겨울날 가난한 청년이었던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넸던 그 사람의 맛이었습니다. 진우는 앞치마를 풀고 강태산 회장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자신도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함께 식사를 시작했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김 피어오르는 소리, 가게 안 웃음소리만이 고요히 흐를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먹던 강태산 회장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하나? 진우는 밥알을 삼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야. 덕분에 수님이랑 매일 밥 먹는 기분이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가게 안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햇살을 타고 춤을 추듯 흩어졌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